자,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이사 대책 이후 마인드 차이가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시각들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해답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 대책 이후에 많은 분들이 둘로 지금 갈라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뭔가 이거 괜히 투자를 하면은 재개발 잘못 투자하면 현금 청산된다더라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기회를 틈타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한번 앞으로 이사 대책 이후 이 마인드의 차이가 성패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 보시죠. 공급 물량 크게 늘어난다는데 집값은 하락할까 이렇게 돼 있죠. 최근에 지금 그 3기 신도시에서 추가로 발표를 했죠. 경기 광명 시흥, 그다음에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들이 이렇게 많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럼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네. 지금 최근에 지난해도 그렇고요. 우리 2030 세대가 집을 상당히 많이 샀다고 합니다. 각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산 세대가 2030 세대라고 하는데 자, 결론은 이렇죠. 이렇게 공급들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이 되니까 항상 부동산에 따라붙는 이 명언 같은 얘기가 있죠.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관건은 이거죠. 언제 공급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공급이 돼야지 앞으로 7년 후, 8년 후에 공급되는 거는 지금의 어떤 집값을 흐름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은 집값 흐름을 예측하는 기준이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가장 원초적인 내용인데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뭐 한다고요?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거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것을 살펴가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2017년도에 어떤 얘기들을 2016년도 17년도 말, 2016년 말, 2017년도 말에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공급이 역대급 공급이다. 공급 물량이 최대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지만 이것은 뭘 얘기한 거예요? 전국 평균 공급량을 얘기한 겁니다. 전국 평균.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전국 평균 공급 물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정말 많은 그런 개인적인 지역이 있는 것이고 작은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봐야 된다? 지역적 공급 물량을 봐야지 공급이 많은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선택적으로 투자를 해야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사 대책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공공이 주도해서 집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상기 신도시 언제 물량 나옵니까? 그리고 이 공공 주도의 재개발, 뭐 역세권 개발이나 뭐 중공업 지역 개발이나 소규모 개발이나 이런 개발들이 이사 대책이 나왔던 것들이 언제 공급이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2026년도 빠르면 2026년도고요. 늦으면 2028년도쯤 이제 공급이 되면 되는 거지. 지금 오늘 21년도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최소한 5년 이상 공급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재개발 단지들, 제가 오늘은 PPT를 여기까지만 띄워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많은 재개발을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단지들이 지금 어디를 몰리고 있냐면은 공공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 재개발. 공공 재개발로 몰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또 하나 있죠. 공공 주도 재개발. 공공 주도 재개발은 소유권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니까 영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은 뭐예요? 조합과 시행사, SH, LH가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게 훨씬
이게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뭔가를 추진하려고들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을 보는 눈은 이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그 결과는 배제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만 쫓아가면 돼요. 여태까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딜까요? 강남권이라고 얘기하죠. 강남권은 왜 오릅니까? 교통 좋고 일자리 많고 학군 좋고 그렇죠. 모든 게 강남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앞으로 입지의 가치가 부동산의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작게 오르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시장의 이 차별화는 저는 이제 극차별화라는 얘기까지 쓰는데요. 지금도 차별화가 많이 생기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차별화가 생길 것이다. 왜? 앞으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고 있고 주택도 이젠 충분히 많이 공급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택받은 그런 집들만 거래가 될 거다. 그런 집들은 선택받은 집들은 어디예요? 다 중심 지역에 있다는 거죠. 입지 가치.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입지 가치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강변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지금 한강변 얘기가 많이들 요즘 나오고 있는데 한강변에 투자를 한다. 그것도 역시 입지 가치를 보고 어느 한강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역세권에 투자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지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지의 역세권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그것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지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사 대책 위에 마인드의 중요성, 마인드가 우리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물이 한 컵이 꽉 차 있을 때 그 물이 반쯤 절반이 줄어들었을 때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벌써 절반이 없어졌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적절히 정부 정책에 대응해 나가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제가 준비를 하고요. 강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뭐 역세권 이런 한강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